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퓨처캠 주주님들. 이 퓨처캠의 이 아스코 초록 제목이 공개가 됐는데요. 이 그만큼 이 기대감이 더욱 향상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, 이 퓨처캠 같은 경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함에 있어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더 추가적으로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 초록 제목 공개돼서 함께 알아보고 또 이 퓨처캠의 이 많은 파이프라인 중 FC705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. 이 타 경쟁사와 한번 비교를 해 봤을 때 임상 결과는 어땠는지 또 앞으로의 가치는 어떤 부분에서도 빛날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현재 이 초록 종목을 보시면 2024년 올해 2분기와 3분기에는 좀 추가적인 이 모멘텀을 기대해 보기는 어렵지만 이 4분기와 하반기에 바로 보시는 것처럼 자 글씨가 작을 것 같아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. 이 FC303 전립선암 진단제가 식약처 허가 신청을 넣고 또 705 같은 경우 이 전립선암 치료제로서 국내 이상 종료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 퓨처캠은 이 파이프라인 굉장히 다양합니다. 또 심지어 이 방사선 의약품 이 펩타이드 조해조 기술과 동위원소 이 표지 기술 기반 플랫폼으로 인해서 이런 신약들이 좀 크게 주목이 됐다. 이런 부분에서 대규모 기술 이전 체결 기대감도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이 FC705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저번 영상을 보신다 하면 이 FC705와 이 펩타이드 제조 기술과 이 동위원소가 어떤 부분인지 참고해 주실 수가 있고 오늘은 이 FC303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 좀 제가 좀 글씨가 작을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글씨로 좀 새로 바꿔봤습니다. 이 보시는 것처럼 이 FC705는 적립선 암 치료 의약품이며 우리가 암을 진단할 때 이 PSA 검사 수치가 2에서 3 정도가 나오면 암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. 그래서 확정 판정 시에 1차적으로 거세를 하거나 아니면 호르몬 주사 치료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80% 정도가 1차 치료 후에 호르몬 저항성으로 좀 재발이 되고 또 2차 치료 과정 중에서 이 60% 정도는 이제 거세 저항성으로 인해 재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즉, 이 항암을 물리쳐야 되는데 항암이 지속적으로 재발하면서 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. 하지만 이 퓨처캠의 전이선 의약품 이 FC705 같은 경우 이 8주간 이 투여를 받았을 때 보시는 것처럼 암이 어느 정도 호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보시죠? 여기 보시면 굉장히 진한 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보이실까요?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줬다. 그래서 앞으로 어디서 좀 더 모멘텀을 작용될 수 있냐? 현재 국내 임상 이상을 준비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하반기나 이 4분기에 나온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고 미국 현재 임상은 1, 2A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상에서 좋은 결과 나오고 이 3상까지 간다 하면 주가가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 이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경쟁사와 한번 약물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이 퓨처캠이 유리한지 한번 사진을 준비하게 됐는데요.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노바티스의 제품이고 또 이 퓨처캠의 제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노바티스와 좀 대표적인 차이로는 이 투여 주기와 투여량이며 위 데이터 같은 경우 이 품목 허가와 이 삼상까지 데이터까지 있지만 이 퓨처캠의 FC705 같은 경우 일상 결과이기 때문에 단 1의 데이터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무엇보다 1의 투여량을 봤을 때 이 투여량도 굉장히 적어요. 약물을 적게 넣었다라는 뜻입니다. 다만 이 투여 주기 우리가 좀 봤을 때 소폭 기간이 길고 약물을 좀 더 많이 투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.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
탄해 이 굉장히 적은 수치로 투여를 했어도 이 ORR 객관적 반응률이 이 굉장히 좋은 수치로 나타냈고 DCR 같은 경우도 이 다 경쟁사와 비교를 했을 때 좋은 수치를 나타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ORR 같은 경우 뭐냐? 이게 바로 이 항암제 임상시험에서 CR과 PR, 이 완전 간회와 부분 간회의 비율인데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환자들이 좀 많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좀 예측할 수가 있고 이 ORR 같은 경우는 뭐냐? 바로 이 항암제 임상시험에서 CR, PR 그리고 SD 환자의 비율인데 이 SD 같은 경우 치료 시작 후에 타겟 변병이 30% 미만 감소하거나 20% 이상 증가하지 않은 상태로 이 수치 또한 높으면 높을수록 약 효능이 검증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간단하게 말해서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.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 무엇보다 PFS 수치도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? 우리가 이 약을 투여받는데 약 무찌르는 거 좋아. 하지만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이 PFS 같은 경우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으로서 이 무작위 배정부터 객관적인 종양 증행 그리고 혹은 이 사망까지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즉 약 투여를 받고 얼만큼이나 살아남았냐라는 수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수치 또한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. 근데 FC705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. 그래서 임상 이상에 대해서 좀 결과가 나와줘야 또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 PFS를 이제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다. 여기서 좀 숫자가 높게 나오게 될 경우에 FC705도 좀 높은 가치를 선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무엇보다 일상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동위원소가 정상세포에 침투하는 수치가 보시는 것처럼 이 심장과 간의 경우 이 노바티스보다 낮고 보시는 것처럼 낮고 이 친샘의 경우 이 노바티스보다 좀 더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따져봤을 때 효과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부작용이 덜할 거다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이 환자들에게 치료 목적으로 임상 중인 약품에 대해서 이 상용 승인이 내려지는데 2022년부터 현재까지 투여한 환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FC705 이 기준으로 사망자는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약 효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시장 규모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이 노바티스의 전립선 암 치료제가 출시됐을 때 2022년 3월 이 FDA 승인 이후 2023년 이 3분기까지 보시는 것처럼 누적 매출이 707밀리언 달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로 얼마냐? 굉장히 어마어마해요. 이 9,800억 수준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그만큼 퓨처캠의 규모도 더욱 커질 수가 있고 이 가치도 더욱 상승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퓨처캠이 좀 임상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줘야 앞으로 우리가 퓨처캠 좀 더 주목하면서 크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럼 우리가 이 차트를 함께 보실 때 현재 차트 상황을 보신다면 이 지속적으로 이 상승 추세, 단기적인 추세 그리고 좀 크게 보실 경우에도 이 장기적인 추세 또한 깨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무엇보다 좀 차트가 좀 이상적이진 않아요.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인 이 느낌으로 봤을 땐 이 최근 모습을 봤을 때 이 퓨처캠, 이 미국 이상의 도전을 하면서 좀 주가가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줬고 이 최근에도 이 방사선医薬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을 죄송합니다.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이 FC705에 대해서 이 미국 특허 성공을 이뤄내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줬지만 확실한 건 이 기대감이지 이 특허에 대해서 뭔가 좀 추가적인 기술 이전의 뒤나 이런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이 들리게 된다 하면 주가가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무엇보다 과거의 물량을 봤을 때 거래대금을 봤을 때 현재 거래대금이 이 과거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만큼 현재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고 이 과거의 이 물량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 추측도 해볼 수
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현재 구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과거에 지속적인 저항 구간이자 지지 구간이 돼 주었던 이 구간까지는 좀 저항을 맞아주지 않을까, 좀 지지를 받아주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고, 이 무엇보다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만큼 이 5일선에서 조금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소폭 조정받는 모습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이 지속적으로 이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,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던져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 기관의 수급이 어떤 부분에서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체크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퓨처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,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이 퓨처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